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예전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10년 뒤에요. 가장 유망한 기업에 대한 주식에 대한 토너먼트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결승에서 만난 기업이 이제 알리바바와 아마존이에요. 이때는 알리바바가 1위를 했어요. 승리를 했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이 알리바바의 주가는 좀 너무 박하게 좀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알리바바의 퍼는 한 23 정도. 근데 지금 아마존의 퍼는요, 무려 119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둘의 차이는 거의 5배 정도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존의 PER 그래프고요. 얘는 이제 알리바바의 그래프인데, 원래 얘네 둘은 한 3, 4배 정도는 원래 이 PER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 차이가 거의 5배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길게 보면 알리바바도 좀 코로나 사태 수혜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5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보시면 얘는 그 알리바바의 마진율이에요. 수익성이죠. 얘는 아마존의 수익성이에요. 딱 봐도 아마존은 되게 좀 수익성 마진이 좀 박한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시장은 아마 아마존도 결국은 이 알리바바처럼 좀 수익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국도 지금 월마트가 이제 온라인에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인데 이 마진율을 과연 올릴 수 있을까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성장률 그로스 그래프인데요. 성장률도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그쵸? 그래서 성장률도 이렇게 아마존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마진율을 높일 수 있을까?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GMV라고요. 얘가 이제 상품 거래액이죠. 거래액도 알리바바가 아마존의 2.5배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알리바바는 또 지금 20년 동안 꾸준히 이익을 낸 회사예요. 근데 아마존은 최근에야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성장성이나 그 마진율도 높고요. 알리바바가 현금 흐름도 탄탄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익을 냈으니까. 그죠? 재무제표도 좋죠. 이런 걸로 보면은 알리바바가 좀 아마존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 아닌가? 밸류에이션 퍼 기준으로 5배 차이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애널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인터뷰 좀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퀘션은 이제 향후 5년간 매출이 2배가 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이제 아마존은 yes, 그렇다. 평균 14.4% 성장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광고 이쪽으로 성장을 계속 되면은 5년 안에 이 2배는 문제 없을 것이다. 노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거죠. 알리바바는 웃긴 게 5년 필요 없다. 2, 3년만 있으면은 매출 2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온라인 평균 소매 시장이 거의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50% 늘어났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 30에서 34%는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2, 3년 안에 2배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전자상거래뿐만 아니고 아시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알리바바의 좀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10년 뒤에는 이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 시장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측면에서는 확장 측면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조금 더 이제 그 알리바바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알리바바는 결국 중국 내 모든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금융, 결제 등 이제 글로벌 경쟁 업체로 성공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마존이 아무리 대단해도 중국 시장에는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이 회사들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그래서 아마존은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이제 구독 모델이 있어요. 이게 파워가 장난이 아닐 것이다. 그 미국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지위가. 하지만 이제 그 클라우드 쪽은
지금 아마존이 1위긴 한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알리바바 같은 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죠. 알리바바는 중국의 어떤 금융, 뭐 소비자, 여러 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이고, 이미 지금 7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이걸로 인한 이제 빅데이터로 이 빅데이터 기업을 성장할 것이다. 그 중국 내에서는 텐센트가 제일 라이벌이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아마존이 가장 큰 라이벌일 것이라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문화도 나오는데요. 뭐, 뭐 아마존은 베조스 CEO가 정말 독창적이고 뭐 믿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고용주고 그죠? 정말 재능 있는 정말 비전가죠. 이런 건 틀림없다. 알리바바도 그 마윈 또 스토리 독특하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고요. 장기적인 비전가. 현재 뭐 다니엘 쟁에게 통치권을 넘겨줬죠. 인계해줬죠. 이 인계도 그 이 애널리스트가 볼 때는 정말 사력 있고 장기적인 좀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전환이었다. 그 알리바바는 이제 기업 문화가 좀 있는데 특이해요. 직원들한테 창업을 권유해. 너 아이디어 있으면은 창업 한번 해봐. 하고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여기에 알리바바가 투자를 해요. 자회사로 키우죠. 그래서 그 알리바바 직원들은 자기가 직원으로 일하지만 이 창업해서 언젠가는 자기 회사 차릴 그런 좀 꿈의 비전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 시선 이런 건데요. 이게 특이한 게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정말 그 다 존경받는 브랜드예요. 또 마윈도 엄청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 베조스는 좀 적이 많아요. 아마존드라고 해서 아마존 때문에 망한 그 소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무슨 창고 근로자 대우가 안 좋니, 뭐 지불방지니, 뭐 좀 논란도 사실 좀 많았고요. 일단 대통령부터 아마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좀 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쪽은 존경받는 기업, 한쪽은 약간 좀 적이 많고 논란이 많은.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가 앞으로 점차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커머스는 이커머스는 이제 물론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이제 마진율은 계속 박해질 것. 지금도 박한데 더 박해진다니. 예. 하지만 클라우드 쪽은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수익도. 알리바바는 이제 미래 신사업 먹거리에 엄청나게 좀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장기적인 계획이라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마진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사실 지금 마진율이 너무 높아요. 얘네. 매출 총이익이 4, 50%인데 이게 아마존 대비하면은 너무 높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적인 질문인데 5배 오를 수 있냐? 주가가.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1테라 1조 달러인데요. 이게 뭐 곱하기 5배 하면은 5조 달러인데 와, 이거 가능하다고 해요. 꾸준히 이제 비즈니스 확장하면 가능은 한데 이제 지금 퍼가 100배가 넘는데 이 고퍼가 좀 인정이 돼야 된다. 가능하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결국 중국의 소비는 미국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클라우드도 너무 지금 중국은 초기 단계다. 예, 그러니까 좀 잠재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엔트 파이낸셜 같은 어떤 홈런을 칠 수 있는 자회사나 어떤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배 수익은 이제 문제 없다. 노 프라블럼. 만약에 얘네 둘이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니까요. 5조 달러가 되면은 5배가 아니고 10배가 되는 거죠, 수익률은. 그다음 리스크는 무엇인가? 일단 아마존은 좀 사회적인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점 기업에 대한. 그리고 소비자의 거부나 그죠? 정부의 어떤 규제 이런 게 리스크예요. 알리바바는 지금 오히려 마진율이 너무 높은 게 리스크래요. 이게 좀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죠. 마진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이걸 낮추면 이제 투자를 잘 못하니까 이제 좀 미래를 좀 대비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중국에선 존경과 신뢰를 갖고 있지만 이 중국 외 지역에서는 약간 좀 신뢰가 없죠. 아마존 대비하면은. 그쵸?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결론은 알리바바는 너무 저평가돼 있고 자기는 그 1조 달러는 무조건 달성할 회사라고 본다.
그리고 아마존과 대비해서 마진율이 너무 높고 성장성도 엄청나고요. 훨씬 높죠. 그리고 대차 대조표. 재무 건전성이죠. 재무 건전성도 우수하고요. 지금 퍼 23면 너무 낮고 한 40에서 50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거의 2배 수준이죠, 이러면.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이 알리바바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 중국 외에 글로벌 면에서는 이제 반중국 정서가 강해요, 지금. 그 회계의 불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또 노출 부족. 잘 몰라요, 알리바바에 대해서. 그게 좀 너무 부당하게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분의. 저는 근데 알리바바가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좀 소외당하고요. 그리고 좀 부당하게 저평가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계속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알리바바 좋다는 영상 만들 게 아니고 안 좋다는 루머를 퍼뜨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루이신 커피인데 이 루이신 커피가 지금 조작 분식회계 문제로 난리잖아요. 아마 상장 폐지될 것 같은데요. IT도 그렇고 이게 분식회계는 보통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투자 받지 못하면 회사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조작에 손 대는 거예요. 분식회계, 회계에 손 대고. 근데 알리바바는 다르죠. 얘네는 돈이 많아요. 수익성도 좋죠. 20년 동안 돈 잘 벌어왔는데 굳이 투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는 투자를 하는 쪽이죠. 이렇게 여러 회사에. 지금 이로 다 투자해서 만든 알리바바 자회사들이거든요. 그 분식회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왜? 했다가 만약에 걸렸을 때 그 알리바바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 받는 게 그 리스크가 더 커요. 그것도 손정희 회장이 그 소프트뱅크가 지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 주식을 매각한다는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대량 매각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다 해서 좀 주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전 이것도 좀 기회 같아 일종의. 왜냐하면 이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 주식 파는 거는 이제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비즈니스와는 전혀 무관해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본질은 그대로인데 시장의 가격만 내려갔다? 이거는 매수하기 좋은 찬스죠, 기회죠. 제가 이런 글을 이제 뭐 투자 카페에 올렸는데요. 이제 댓글에 와, 저 놀랐어요, 저는. 짱깨 기업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 뭐 짱깨 기업 미쳤다 투자하냐. 짱깨 기업이랑 무슨 아마존 어떻게 비교하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아, 그게 저도 좀 놀랍긴 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투자자들이 알리바바와 이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 의혹, 의심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간 계속 싼 가격으로 주식을 좀 사 모을 수 있도록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기를 바랍니다. 알리바바 이제 전년도 마지막 실적 발표인데요. 매출 38% 성장, 코어 비즈니스 38% 성장, 알리클라우드 62% 성장. 그쵸? 아마 요번 1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저는 정말 좀 많이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가 떨어지고요.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명심해야 돼요. 이 존리 대표가 얘기한 건데요. 10년, 20년 장기 투자한 기업은 주가가 오르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야 좋은 겁니다. 굿. 왜냐하면 주식은 사고 파는 거 아니죠. 그죠? 계속 사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수록 좋은 거다. 이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